지 또 네, 그게 되겠죠. 최근에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 작년에 목을, 아니 재작년에 목을 너무 많이 써갖고 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해도 바로 그냥 그 목에 무리가 오네요. 그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어,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세계 경기에 거대한 카오스,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급락이라든지 주가 급락이라든지 그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졌고 또 여러분들도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은 뛰어야 할 시기에 못 뛰었기 때문에 체력을 비축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랑 주파수를 맞추면서 다시 달려갈 때는 2014년도 슈퍼스탁으로 매일매일 신고가를 갱신한 것보다 두 배의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뛰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급등주 만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로 국제 정세를 보면 뉴스를 보면 대단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해결 과정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고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급등 지속 중이고, 그죠?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그 세계 경기 침체의 대명사였던 일본이 회복되고, 또 세계 경제 성장의 위협이었던 유럽의 대표 국가인 독일이 긴 박스권을 이제 마무리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 일본과 독일 이런 국가들의 견조한 상승세와 흐름을 볼 때 이를 추종하는 국가들의 경기도 점차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고 2015년도가 그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뉴스에 여러분들이 이미 중독되어 버려서 세뇌당해 갖고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이라든지 견지를 던져주는 사람에게 뭐라게 좀 비격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석을 해드리면은 때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좀 요상하게 그 크리티컬한 부분만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낮과 밤을 만든 것처럼 낮과 밤이 반복되면 세월이 가듯이 증시도 호재와 악재 또 골짜기와 그 산꼭대기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힘들고 어렵다고 저런 악재라든지 이런 골짜기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그죠? 비관과 타협하기보다는 세월이 가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이런 세계경제 자본시장의 진리를 믿고 낮에 일하면서 긍정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경제의 그 크리티컬 드랍과 또 클림프 이런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 이제 산업 분석 섹터로 들어왔습니다. 자, 모든 산업은 어떠한 산업이 태동되면은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죠.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그 산업이 태동하게 됩니다. 산업이 태동하면은 그쪽 산업이 이제 주도 업종이 돼갖고 굉장히 그 높은 성장률을 보여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온라인 PC 게임이 나왔을 때 뭐 NC 또 혹은 뭐 그런 가요 기획사 SM 같은 가요 기획사가 나왔을 때 보면은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은 그 시대에 그 산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태동하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면 오차 찍어보세요. 새로운 산업, 새 산업은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태동을 합니다. 맞죠? 그럼 지금 조선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겠죠. 조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지금 경기에는 어떤 산업이 태동하고 있습니까? 핀테크라든지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태동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인식해서 결제를 하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시점에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태동했을 때는 주도 산업이 돼갖고 처음부터 등산을 합니다. 이해되면 일자 찍어보세요. 이렇게 등산을 하죠. 그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좋아지면은 좋아질수록 아, 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돈이 되는가 싶어서 다 뛰어들어요. 너도 나도 다 뛰어듭니다. 다 뛰어들면은 자, 이 시장의 규모는 2조 원인데 2조 원이 시장 규모인데 한 업체가 2조 원의 시장을 독점하다가 지금 100개의 업체가 생겼어요. 아니 1000개의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업체가 2조 원을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죠? 반칙과 변칙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산업 자체가 드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찌질한 애들이 빠지고 또 가격 경쟁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하산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자, 요 그림까지 이해되면 6차 찍어보세요. 경쟁이 치열해져 갖고 치킨 게임이 시작됩니다.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제 그 하산 국면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지금 국제유가 흐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들에 대한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설프게 뛰어든 놈들이 다 죽어요. 그죠? 뭐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고점에서 그 조선 업종에 약 300개 업종이 뛰어들었는데 지금 살아남은 것은 뭐 몇 개 안 된다 그러죠. 어쨌든 다 죽이고 나서 이때 독점하던 회사가 남들 다 죽을 때를 기다려 다시 독점력으로 등산을 시도합니다. 이해되면 팔자 찍어보세요. 치킨 게임이 끝나고 살아남은 자가 시장을 독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등산되고 산업이 독점화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떠한 단계에서 새로운 혁신이나 신시장이나 새로운 산업이 나와야 돼. 새 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어떤 이런 공룡을 먹여 살릴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 산업 자체가 다시 하산을 하고 그죠? 산업 자체가 소멸하고 시장을 이동시켜 갑니다. 즉 일본 시장에서 한국으로 왔듯이 한국 시장에서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장기 성장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 하산을 하는 것을 우리는 크리티컬 드랍이라고 합니다. 따라 쳐보세요. 크리티컬 드랍. 자, 우리가 크리티컬 드랍에 대한 개념을 알면 고점 대비 주가가 빠졌다고 저가 매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크리티컬 드랍 이 개념 하나만 알면 우리가 60만원 하던 주식이 30만원으로 빠졌네? 싸네? 사야겠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크리티컬 드랍은. 이 크리티컬의 뜻을 알겠죠? 위험하게 빠진다는 소리예요. 위험하게. 계속 빠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가 차트를 보면서 아, 얘는 크리티컬 드랍인지 아니면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산업을 이해할 때는 한 산업이 태동하고 경쟁에 의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살아남은 놈이 다시 독점을 하고 그죠? 그러다가 또 경쟁자가 죽고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나와 막 스마트폰이 나온다든지 또 나와 또 경쟁자가 많아져 또 침대회 또 새로운 기술이 나와 또 경쟁이 치열해져 또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는 어떤 차트일까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 자, 말만 들어보세요. 자, 컴퓨터로 인해서 컴퓨터가 이제 PC 산업이 부흥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해. 막 주연테크라든지 삼보컴퓨터라든지 경쟁자가 LG 밤새지 말란 말이야. 현대컴퓨터 경쟁자들 막 뛰어들면서 컴퓨터 산업이 경쟁이 치열해져.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핸드폰 애니콜을 출시합니다. 애니콜을 출시해서 다시 주가를 급등시켜요. 애니콜이 급등하니까 막 노키아가 또 하고 많죠. 그 해외 그 핸드폰 회사들 모토로라가 뛰어들고 막 세계 각국의 그 회사들이 뛰어들어.
그러다 또 주가가 또 빠져.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는 그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죠.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어 갖고 이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또 막 샤오미가 뛰어들고 뭐가 뛰어들고 뭐가 뛰어들어. 그죠? 결국 이렇게 이런 차트 가는 형국을 여러분들 어떤 차트가 이래요?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기업 이름이 뭐예요?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한 이런 형국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삼성전자 차트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면 오차 찍어 보세요. 어? 워크맨 팔아먹다가, 그죠? 워크맨 팔아먹다가 경쟁 치열해져. 그다음에 컴퓨터 팔아먹어. 경쟁 치열해져. 핸드폰 애니콜 팔아먹어. 경쟁 치열해져. 이제 스마트폰 팔아먹어. 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뭘 팔아먹을까? 혁신 제품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삼성전자의 주기를 이해하신 분 7차 찍어보세요. 삼성전자는 IT 기업이지만 대한민국에선 필수 소비재 산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재로 그 시장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떤 신상품으로 또 세계 시장을 놀래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다시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없어요. 아직은 무슨 갤럭시 기어라든지 무슨 뭘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직은 없고. 우리는 요 삼성전자의 이런 장기 성장을 하산 등산 하산 요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필수 소비재들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이해하고, 헤비 업종이나 그 시장을 이동하는 산업은 요렇게 만들고서 요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요래 되는 거야. 이해되면 6차 찍어보세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크리티컬 드랍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크리티컬 드랍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과정에선 크리티컬 드랍이죠. 크리티컬 드랍이 진행 중이지만 큰 대세의 그림으로 보면 크리티컬 드랍은 아닙니다. 그죠? 요 개념 이해되시면 8차 찍어보세요. 요 단기 추세, 그러니까 최근 2년간의 추세는 크리티컬 드랍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그런 수십 년간의 장기 그런 국면을 볼 때는 크리티컬 드랍이 아니다라고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각종 산업 업종에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보면서 얘는 지금 대세 상승인지 하락인지, 크리티컬 드랍인지 아니면은 클림프 등산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국내 경기 분석 자동차 업종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업종은 우리나라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는 필수 소비재인데 지금은 무슨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1번은 등산, 2번은 하산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 2015년도 자동차 업종이 시작되었는데 어때요? 지금 등산 중이에요? 하산 중이에요? 하산 중이죠. 그죠? 하산 중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2015년도에 일단은 보지 말자. 그죠? 얘가 이렇게 뭐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등산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자동차 업종을 보지 말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아무리 뭐 자동차 업종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 몇 조 원을 투자하고 어쨌든 이 산을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형국이죠. 그죠? 기준을 보는 것은 요 까만 선 보이죠? 까만 선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 까만 선을 기준으로 요것을 찍고 올라왔을 때만 봐도 이만큼은 먹습니다. 까만 선을 찍고 올라왔을 때만 봐도 이만큼은 먹어요. 그죠? 근데 굳이 까만 선 밑에 있는 이 파란 국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으니까 사자. 현대차가 27만원 갔다가 14만원 갔으니까 사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차라리 다시 이게 까만 선으로 올라와서 25만원을 회복했던가 23만원을 회복했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5년도 자동차 업종 미련 가져라, 미련 갖지 말라. 그거는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업종의 대표 종목인 기아차 마찬가지죠. 기아차 역시 85,000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 까만 선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매수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죠. 역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산업 형태가 차트 형태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형태 크리티컬 드롭은 이렇게 가죠. 크리티컬 드롭은 이렇게 가는데 필수 소비재 업종은 요렇게 갑니다. 맞죠? 분명히 이렇게 갈 거지만 지금의 위치가 하산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해되면 6자 찍어보세요. 하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산업 종목들. 자, 다음 조선주예요. 조선주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대우조선해양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딱 보면 위치를 보면은 검은 선에 검은 선 밑에 그리고 추세가 대세 하락. 또 삼성중공업 검은 선 밑에 그죠? 그리고 추세 하락. 현대중공업 검은 선 밑에 추세 하락. 조선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조선주 쳐다보지 말란 소리죠.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보지 말고 조선주 보지 말고. 다음 건설주, 대형 건설주도 보면 GS건설 어때요? GS건설 또 현대건설. 이 보면은 우리가 차트만 딱 봐도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 될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 키친 주기에 따라서 캔들을 숫자를 세어보면은 산업이 태동했고 이렇게 올랐고 또 산업이 경쟁으로 침체됐고 이렇게 죽었다가 또 다시 호황 국면이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다시 침체 국면으로 이렇게 죽죠. 그 주기에 따라서 캔들이 이렇게 한 7, 8년 주기로 요게 반복되긴 해요. 자, 7, 8년 주기로 이게 반복되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 8년 앞을 보고서 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죠? 왜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즐비한데 왜 굳이 다음 사이클까지 미리 들어가서 마음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해되죠? 오늘 그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의 주기와 또 등산 국면인지 하산 국면인지 이해를 하면서 그 업종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력을 향상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삼성물산도 지금 이미 이렇게 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내 대형 건설 쪽도 2015년도에 투자하라 투자하지 말라? 대형 건설도 역시 아닙니다.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자, 이제 보면은 요런 건 괜찮죠. 현대산업 같은 경우 요 주기가 요렇게 하락을 오래 하다가 상승 주기로 전환되었고 또 조정을 이렇게 받다가 이 시그널이 이렇게 돌아서죠. 이렇게 차트 모양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주를 투자하겠다면 딴 거 다 포기하고 현대산업 하나만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겠죠. 이해되면 6자 찍어보세요. 급등주 탐색기에 현대산업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제 등산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얘는 등산 시작.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등산 시작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산 시작이고. 요 크리티컬 드랍의 이 개념을 알면은 등산할 때 매수해서 산꼭대기까지 참고 올라가고 하산할 때 매도해서 그죠? 관심 끄고 있다가 다시 등산할 때 매수해서 꼭대기까지 쳐다보면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이 사이클을 거꾸로 하는 사람을 세상은 등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면 5차 찍어보세요. 이 사이클을 거꾸로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빠지는데 현대중공업 싸다고 사는 사람들, 현대차가 빠지는데 현대차 사다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식시장에선 등신이라 그래요. 왜? 산을 거꾸로 타니까. 밤에 올라가고 낮에 내려오니까. 이해되면 1자 찍어보세요. 자, 그 다음 철강 업종이에요. 자, 포스코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포스코는 75만원을 찍고
지금 5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얼마야? 25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75만원을 찍고 25만원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싸니까 사야겠다 1번, 등신이다 2번. 찍어보세요. 그쵸? 너무나 쉽죠? 등신짓거리 안 하려면 오늘 방송 하나만 들어도 포스코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등신짓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가 됐던,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이렇게 국면이 바뀐다면, 하산을 마무리하고 다시 등산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가가 싸던 비싸던 등산에 동참하면 되겠죠. 이해되면 6차 찍어보세요. 어쨌든 지금은 하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산할지는 그 아랍 종교인 압돌 하산한테 물어봐야겠죠. 그죠? 아랍인들 이름이 대부분 하산입니다. 하산. 중동에 사는 사람들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면 이름이 뭐니? 그러면 하산이에요. 하산.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등산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름을 다 하산이라고 지니까. 그러니까 철강업종을 보면은 철강업종도 대부분 다 하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빨리 하산하고 싶으면 철강업종에 투자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이 찌긋찌긋한 주식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산 종목을 사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산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동국제강이라든지 세아베스트라든지 전부 다 하산 국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그 주식으로 망하고 싶다. 저런 것들, 건설, 철강, 조선, 해운, 요런 것들, 자동차, 이런 업종에 투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산업들은 지금 시장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국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탱하던 이런 제조업체들의 문제가 좀 생긴 거죠. 허나 올해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어떻게 전환될지는 몰라요. 일단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이렇게 꺾이려고 이제 조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철강업종의 반전의 기회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2015년도 2분기 정도의 관찰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자, 그 다음 증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살아나려면 증권회사가 먼저 살아나야겠죠. 그죠? 그 선행지표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요렇게 이제 그 등산하려고 요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등산을 시작해서 신발끈을 맸어요. 맞죠? 삼성증권도 하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그 이격을 다 좁혀놓고서 요게 이제 요렇게 전환된다면은 등산을 시작하는 거라고 보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삼성증권은 하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고, 특이하게도 그 참치도 아니고 꽁치도 아니고 메르치만 먹던 메르치증권이 2012년도부터 13년, 14년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했죠. 맞죠? 그러니까 2015년, 14년도에 슈퍼스탁으로서 메리츠증권이 급등을 했어요. 맞죠? 이해되면 1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증권업종은 (2015년도) 볼 때 먼저 메리츠가 먼저 살렸고, 메리츠가 이렇게 고추장을 이게 대가리를 딱 찍어놨죠. 메리츠가 살려놨고 미래에셋이 움직이고 있고 또 키움증권이 새 벽두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죠? 이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산을 끝내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코스피 업종 중에 증권 업종이 이제 등산에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주도 종목은 아닌데 어떤 금융산업의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뭐 키움증권이 인터넷 은행을 설립한다.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한번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봤네요. 산업은 필수산업, 장치산업, 장비산업, 소비산업 여러 가지 산업 형태로 분류되는데 각 산업마다 주글라 파동과 키친 파동에 의해서 성장과 쇠퇴, 회복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필수 소비재 산업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장치 산업이나 헤비 산업은 쇠퇴 국면에서 기업 혁신이나 변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목숨만 근근히 유지하다가 결국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크리티컬 드랍 산업 쪽은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산업은 절대로 아무리 돈이 썩어나도 투자해선 안 됩니다. 왜? 등신 소리 들으니까. 이해되면 오차 찍어보세요. 돈도 못 버는데 등신 소리 들어봐. 더 억울하겠죠. 자,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철강, 해운, 중공업, 우리나라의 대부분 제조업종, 헤비업종들이 크리티컬 드랍에 걸렸습니다. 크리티컬 드랍은 우리가 MMF를 봤을 때 목에다가 그 팔목을 걸어갖고 팔뚝을 걸어갖고 목을 꽉 조아갖고 숨을 못 쉬게 하죠.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암바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런 형태에 걸렸다 그래요. 굉장히 숨 막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크리티컬 드랍이란 질량을 모은 후에 단계적으로 하락합니다. 유상증자 한 다음에 헤드락이라 그러는구나. 헤드락. 그럼 저것도 크리티컬 드락이라 그래야 되나? 자, 어쨌든 역배열 중인 산업 자체에 뛰어들면은 요렇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섹터 한국경제 성장과 이제 클림프 성장하는 산업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2015년도 경제 성장 전망이에요. 자, 올해 2015년도를 보면 경제 성장치가 3.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죠? 고성장이에요, 저성장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도 경제 예상이 고성장이에요,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이죠? 굉장히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성장이라는 것은 돈 벌 수 있는 다른 산업이나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죠?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라도 따먹으면 되는데 2015년도 금리 상황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2015년도 금리는 작년에 1사분기 때는 2.5%였는데요. 올해는 1.75%에서 1.5포인트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결국은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로 향하고 가고 있으면서 사실 돈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보이시면 1차 찍어보세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크리티컬 드랍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 배우니까 써먹을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크리티컬 드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사실상 예금금리는 이제 1.75%에서 1.5%면 사실상 예금금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내고 나면 금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저는 희망을 본 게 있어요. 이 와중에 희망을 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일단은 3.5%에서 5.8%, 4.9%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수출이 증가해요. 그리고 자, 보시면 2014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3.9에서 3.1%까지 떨어졌습니다. 맞죠? 3.1%까지 떨어졌는데
어, 2015년도 4, 4분기까지는